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정말 러시아가 우리에게 큰 웃음, 비웃음을 줍니다. 정말 오늘 또 러시아를 아주 재밌게 비웃을 수 있는 사건이 생겼는데, 러시아 국방부가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자기 무인 공격기로 자기네들 S-300 레이더를 파괴해놓고 이걸 우크라이나 거 파괴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들켜버렸습니다. 자기네들 걸 자기가 오폭해놓고 정말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무인 전투기 만든 거 공개를 했는데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가겠는데요.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체면 완전히 구기고 그들의 민낯을 이런 나라였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는 독일이 이미지 쇄신을 좀 하려고 하는지 폴란드에 패트리어트 3, 팩3 한 개 포대를 배치해서 반공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외의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부터 프랑스는 아큐탱급 다목적 호위함 8척 전력화 사업을 마무리했다라는 소식까지 단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2개 포대의 팩3 방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 슬로바키아에 2개 포대를 보낸 데 이어 폴란드에도 1개 포대의 팩3 포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미사일 오폭 사건을 계기로 사건이 발생한 동부 국경 지역에 배치되어 폴란드에 대한 방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주하이 에어쇼 기간 중에 한화 4조 원대 이상의 중국제 무기를 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사우디가 운영 중인 중고도 무인기인 CH-4 300대를 비롯해 TB001 중고도 무인 정찰기, 심지어 중국군만 사용하는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급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 YJ-21까지 대량 구매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우디 정말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함상용으로나 사용할 법한 괴물 단거리 방공 시스템 625E형을 공개하고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10km의 페이바오 10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8발과 7총신 30mm 게틀링 기관포,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춘 모델인데, 중국 측은 이 시스템이 세계 최강의 야전 방공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성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드론 캐리어가 될 튀르키예의 TCG 아나돌로함이 인수전 해상 실험에서 처음으로 헬기 착함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S-70B 시호크 헬기와 AH-1W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가 그 주인공인데, 튀르키예는 이번 함재기 착함 성공을 계기로 아나돌로 항공모함의 취역 일정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 해군이 12년에 걸친 프린급 호위함의 대잠형 일명 아키텐급 8척의 전력화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잠형이라고는 하지만 스칼프 나발 순항미사일 16발과 액조세 미사일 8발을 탑재해 강력한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미 배치된 호라이즌형 프로방급 방공 호위함 2척, 현재 초도함이 건조 중인 FDI급 호위함 5척과 함께 총 15척으로 수상 전투 전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독일이 정말 냉전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를 갖고 있었죠. 이 패트리어트, 이 팩3, 팩2, 이것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통일이 되고, 감군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이 8개 포대를 샀죠. 중고로 독일에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팩2로 샀다가 팩3로 또 업그레이드도 하고 했는데, 그러고서 지금 남은 게 독일이 12개 포대를 가지고 독일 전체 방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를 슬로바키아에 전진 배치시켜서 슬로바키아 방공을 또 지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10개 남았죠. 10개 가지고 독일 방공하죠. 그런데 그 중에 또 1개를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S-300 미사일이 요격 작업에 나섰다가 그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폴란드의 국경 마을을 덮쳤죠. 그래서 이 새벽에 농사 지으러 가던 그 농부 2명이 즉사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마을에 이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독일이 왜 이러냐? 폴란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번 전쟁 그리고 그 이전의 일련의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폴란드하고 독일하고 특히 폴란드가 독일에게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일단 MGCS 그러니까 차세대 전차 사업을 독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는데 폴란드도 우리 전차 많으니까 우리도 같이 좀 끼워줘 하는데 독일이 야, 니들 따위가 우리하고 무슨 업그레이드 야 니는 그냥 레오파르트 2 A7 그거 사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튕겨내버렸습니다. 그냥 안 돼. 하고 또 나중에 스페인이 우리도 좀 같이 하자. 스페인 니들은 들어와. 이제 이렇게 됐어요. 폴란드가 이제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K방산 완전히 그냥 대량 구매하는 거를 바로 독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야, 이거 해줄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들죠. 그러면서 지금 폴란드가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 유럽에서의 방산 위상을 완전히 넘어서기 위해서 한국 방산하고 협조해 가지고 뭐 그냥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이 폴란드가 물론 뭐 원천 기술, 원천 소스는 한국입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야, 하지 말고 우리 있는 건 좀 하지 마. 이런 제스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들의 아주 겉다르고 속다른 그 이면은 뽀록이 다 나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소있고 왼강 꽂히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 이게요 속도가 마 10이 넘어요.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이걸 또 구매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뭐 네옴시티 한다 뭐 이러고 있지만 그것도 있고 또 2030년대까지 이 대부분의 무기를 국산화한다. 뭐 다 그 자기네들 자체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우디 현지 생산한다. 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동안 다 직도입했죠. 그걸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사우디에서 이제 생산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무인 공격기 또 무인 정찰기 이런 거 대량으로 하는데 이것도 다 사우디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우디에서 할지. 아무튼 무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대한미사일을 그 대한미사일 샀는데 이걸 어디다 장착할 거냐? 군함은 전부 서방제인데 인테그레이션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중국제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서방 세계하고 손절을 하는 것은 아니냐. 누구 때문이냐? 바이든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그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건 좀 세 보이기도 합니다. 컨셉은 러시아의 판치르 S 같은 그런 야전 방공 시스템하고 컨셉은 비슷해요.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고 지대공 미사일이 있고 그리고 기관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치르 같은 경우는 이 위상 배열 레이더가 일면이에요. 일면인데 이제 회전식 위상 배열 레이더죠. 그러면 회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회전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3면 고정식 뒤로는 안 날아올 거니까 정면, 측면, 3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니까 이 판치르보다 훨씬 더 실시간 탐지 능력은 우수하고 그리고 판치르는 이 기관포가 단장이죠. 근데 여기는 칠총신 아주 강력한 게틀링 기관포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은 판치르보다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까보르가 낫냐, 까보중이 낫냐, 까보르가 더 신뢰성이 없냐, 까보중이 더 신뢰성이 없냐, 이거는 뭐 도찐 개찐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생긴 거 그리고 컨셉은 대단해 보이는데 까보면 레이더는 지직지직해서 잘 안 보이고 기관총은 게틀링 갈겼더니 탄이 걸려가지고 잘 안 나가고 미사일은 제밍 당해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 일쑤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컨셉은 대단해 보입니다. 튀르키예가 경항모 아나돌루 원래 F-35B 탑재하려고 했던 이 아나돌루 S-300, S-400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다 쫑 나버리고 이제 이 아나돌루 항공모함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은 드론 항모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블랙호크 그리고 슈퍼코브라 이런 것들을 직접 착함하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니까 되구나. 그래서 이제 관제 데이터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드론을 얹어서 무인 공격기, 무인 전투기를 얹어서 작전하는 그런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그 무인기 좀 이따 나옵니다. 자, 프랑스가 아퀴텐급 이 다목적 호위함 8척을 전력화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프랑스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중간급, 상위급 호위함이고, 그리고 아래에 4,400톤급 호위함 FDI급, 그리고 그 위로 방공함 2척, 이렇게 해서 총 15척의 호위함, 정상급 구축함으로, 이 함대를 구성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뭐 우리보다 좀 약하나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항공모함이 있고, 우리 항공모함이 없는데, 항공모함 우리도 만들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이 우리도 한 7만 톤 정도, 지금은 샤를 드골이지만 여기도 이제 앞으로 큰 거 할 겁니다. 그런 거 하면 프랑스 해군보다 한국 해군이 더 못하지 않다라는 이런 날이 오기도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알려드리고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 기업인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사가 개발 중인 최신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 키질렐마가 이르면 이번 주 첫 비행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완성되면 드론 항모 아나돌루의 주력 함재 전투기가 될 예정인데 과연 바이락타르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능이 구현될지 주목됩니다. 바이락타르 TB2 드론으로 유명한 튀르키예 최대의 드론 제조기업 바이락타르사가 자체 개발한 무인 스텔스 전투기 키질렐마의 지상 택신 실험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12월 안에 첫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바이락타르사가 현지 시각 11월 21일 밝혔습니다. 바이락타르는 우리는 전투용 드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며 TB3, 아칸시 등의 신형 모델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라며 이제 드디어 초음속 스텔스 무인 전투기 키질렐마를 내놓는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락타르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짤막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은 키질렐마 무인 전투기가 자동으로 활주로를 이동하는 모습과 각종 장치들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락타르가 프로젝트명 뉴스로 시작한 이 무인 전투기는 우크라이나의 터보팬 엔진 지원을 받아 최대 이륙 중량 6톤의 아음속 단발 전투기로 제작됐는데요. 바이락타르는 차후 이 기체를 쌍발형으로 확대 개량한 10톤급의 초음속 전투기로 제작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키질렐마는 내부에 2개 무장창을, 외부에 6개의 파일런을 장착할 수 있고 차후 확대 개량 버전에는 F-35A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 무장 능력을 갖출 예정인데요. 튀르키예는 이 기종을 공군은 물론 해군 항공모함의 주력 함재기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키질렐마를 계획대로 완성할 경우 세계 최초로 완전 무인화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해 전력화하는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과연 바이락타르의 예고처럼 키질렐마가 세계 최초 최강의 무인 전투기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택싱하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다시피 카나드가 있고 귀날개가 있죠. 그리고 수직 미익은 수직이 아니고 조금 완전 누웠습니다. 아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여기 날개가 있고. 자, 이런데 요거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뭐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A, B, C형이 있는데 지금 이건 A형이에요. A형 아음속입니다. 초음속 아니에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엔진, 터보팬 엔진을 갖다 붙여서 이 엔진 파워가 44kN 정도 되는 엔진 하나를 지금 갖다 붙여서 아음속으로 만들고 이제 B형에 가서는 그걸 초음속으로 만들고 C형에 가서는 그 엔진 2개를 넣어서 쌍발형 해가지고 이제 F-35A 같은 그런 강력한 폭장량을 가지는 초음속 무인 전투기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엔진 가동 테스트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플랩을 지금 이 움직이는 이게 무슨 뭐 우리 일반 문 경첩처럼 지금 생겨가지고 이거 스텔스 성능 전혀 없어지는데 이러면 이것도 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터키가 이렇게 무인기에서 치고 나간다. 대통령의 사위가 그냥 치고 나가서 대통령 사위가 이제 MIT에서 기계공학 전공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 바이락타르 자기 아버지가 바이락타르 회장이었고 지금 자기 형이 경영자를 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대통령 사위는 기술이사를 하고 이 무인기를 만들어서 장인 백으로 계속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이 뭐 백이라기보다는 장인이 사위를 잘 만난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열 아들 안 부러운 사위인 것 같습니다. 자, 튀르키예 알아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무기는 아마도 자체 개발한 배회 탄약 시스템 란셋일 겁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홍보 영상까지 만들며 대대적으로 란셋 시스템을 선전했다가 역대급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란셋 운용 장교나 해당 전과를 선전한 공보 담당자는 지금쯤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S-300 방공 시스템도 뚫는 최강의 배회 탄약 시스템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란셋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러시아군 S-300 포대를 타격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11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11월 16일 러시아 국방부가 국영 타스 통신을 이용해 S-300PS 방공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최강의 배회 탄약 시스템이라고 선전했던 란셋 드론의 S-300 포대 레이더 차량 파괴 장면은 다름 아닌 러시아군의 포대를 파괴하는 란셋의 영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언론에 배포한 영상 속에는 란셋 배회 탄약 시스템의 광학 시스템에 포착된 S-300 PS 방공 시스템의 5N63S 교전 통제 레이더를 공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 영상이 헤르손 전선에서 란셋 배회 탄약이 우크라이나군 S-300 포대를 공격해 파괴하는 장면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공개한 5N63S 교전 통제 레이더의 영상에서 전원 공급 장치, 외부 텔레스코픽식 안테나 등이 연결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주변 지형 대조를 통해 해당 레이더 시스템의 피격 당시 좌표를 찾아냈습니다. 해당 좌표는 헤르손주 북부의 코스토마로우 정착촌이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러시아가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에서 철수하기 전에 미콜라이오를 공격하기 위해 전진 배치했던 S-300 포대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교전 통제 레이더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통신을 위한 텔레스코픽식 안테나가 미전개 상태인 것으로 미뤄보아 해당 레이더가 가동 중인 레이더가 아닌 버려진 레이더라고 판단해 해당 레이더의 정확한 배치 시점을 추적했습니다. 해당 레이더는 지난 8월 하순 코스토마로우 정착촌에 S-300 포대의 일부로 들어왔다가 해당 포대가 지대지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버려져 2달 넘게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차량 측면에 러시아 군임을 나타내는 Z 마크가 선명했음에도 러시아군은 레이더를 우크라이나군 S-300 포대라고 판단해 공격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군대가 얼마나 엉망이면 자신들이 버리고 간 레이더에 값비싼 드론을 날려놓고 그걸 자랑이라고 선전하느냐 라며 러시아군의 한심한 상황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러시아 국방부 마크 붙어 있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자, 여기 뭔가 레이더 차량을 딱 타겟팅해서 딱 들어가죠. 이거 드론이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타겟팅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타겟팅했죠. 그런데 이 차량의 모습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여기 트럭이 있죠? 트럭의 앞에 캐빈 있죠? 이제 조종석 있죠? 그 뒤에 이 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텅 비어 있는데 이거 텅 비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력 공급 장치가 원래 있는 겁니다. 빽빽하게 저기 전력 공급 장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전력 공급 장치를 빼내고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또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말은 통신을 안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더는 지금 반쯤 세워져 있는 상태고 그것도 뭐 다 세워놓은 것 아니고 반쯤 세워져 있는 상태고 안테나는 안 서 있고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는 없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 뭐야 이거? 자, 이러면서 이제 꽝 해서 때렸거든요. 그래서 폭파시켰다 하고 이제 이걸 러시아 국방부가 막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밀리터리 마니아는 이걸 곧이곧대로 안 믿죠. 야, 얘들 좀 이상한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지형 이 레이더가 어디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 보이시죠? 요거 방호막 같은 거 그리고 앞에 바로 앞에 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거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워싱턴 소식통들이 마구마구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9월 2일 날 사위성으로 찍은 이 사진이 있네. 예, 그래서 9월 2일 날 보니까
북위 47도, 동경 33도 24, 뭐 이렇게 해서 요 위치가 어디지? 하고 딱 찾아보니까 요게 헤르손시 북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하냐? 구형 S-300 포대인데 S-300의 그 지대지 미사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가서 지대지 미사일로 미콜라이오 때리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콜라이오 다 때리고 나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레이더 차량은 버리고 다른 거는 다 발사 차량하고 다 빠져서 갔는데 얘만 버리고 간 겁니다. 이게 9월 2일 헤르손. 9월 2일 날 헤르손 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그러고는 이제 러시아가 11월 9일 날 철수했죠. 11월 9일 날 철수할 때도 이거 그냥 놔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또 워싱턴 소식통들이 이걸 또 이 사진을 찾은 겁니다. 찾아보니까 또 인터넷에 또 이런 게 트위터와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네요. 요겁니다. 뒤에 지금 여기 건물 잔해 같은 거 보이죠? 이 잔해가 바로 이 옆에 방호막 아니겠습니까? 요거죠, 요거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원 공급 장치 없죠? 그리고 안테나 누워 있죠? 그리고 레이더는 반만 서 있죠? 요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Z자가 있네요, Z자. 그런데 여기는 Z자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쏘는 이 영상 편집자가 이거 지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토샵으로 이 지워서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는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쏘는 놈은 이거 봤겠죠. 그래서 쏘는 놈 보고도 쐈다. 처벌받아야 되죠. 그리고 요거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Z자를 지웠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보고했다. 그 놈도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뽀록 나버렸습니다. 야, 밀리터리 마니아들 대단하죠. 이 오신트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 제가 오신트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오신트 소식통들, 밀리터리 매니아들 함부로 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자기네들 자산을 때려놓고는 우리 무인 배회행 탄약, 자폭 무인기 세지 좋지 하고는 마구마구 자랑했다가 야 그건 니들 거잖아 이 바보야 하고 바로 뽀록나 버렸습니다. 야, 러시아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거짓말 딱 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바로 다 들통나버리는 정말 한심한 러시아.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자꾸 그렇게 되면 안 해야 되죠. 그런데도 자꾸 하는 건 뭐냐? 정말 바본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